자, 여야의 선거 전략을 분석하는 코너, 먼저 여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현주 기자가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현 당정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온 게 지난 10월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혔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 연이틀 반성하겠다고 하며 자세를 낮춘 바 있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연이틀 저렇게 반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그 뒤에 정말 반성을 하고 뭔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듯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생 행보를 대폭 늘리고 시정 연설차 찾은 국회에서 야당과 대화를 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좀 있긴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새마을운동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은 다시 보수 통합에 집중이 됐고요.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바로잡는 일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반성이라는 말, 이게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단계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멈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 거죠. 네, 또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인사 스타일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몽일 권익위원장을 취임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에 다시 지명한 것도 검사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전과를 확인하고도 지명을 했는데 숙취 운전이라서 해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건 역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상민 행안장관을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시킨 것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활을 걸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엑스포 유치 실패는 대통령실의 예측 실패에서 벌어진 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통령실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이 엑스포 유치를 지휘했지만 2차 투표로 가면 10표 차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고 그 예측 실패 책임을 대통령이 그대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또 유치 실패 이후에도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시장을 찾아서 떡볶이 먹방을 하는 것으로 민심 수습을 시도한 것 이외에 담당자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예, 뭐 대통령실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김대기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이죠. 네, 감동 없는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삼고초려에 나서기보다는 실무진을 통해 접촉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일에 비서실장이 발을 빼는 일이 잦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이 뭘 잘못했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여당이 받게 할 수 있을지 분명한 진단 그리고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